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일은 어떤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웨이팅 팩터를 W라고 불러볼까요? 이 W를 가지고, 물론 이 W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적용이 돼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이런 일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D필드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이런 연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D필드의 다이버전스가 로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겠냐면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이 오메가라는 볼륨에 대해서 W 그다음에 로 볼륨 적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즉 알짜 전하인 로를 웨이팅 팩터 W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되게 될 텐데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이었죠. 벡터의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스칼라 함수가 W 함수가 앞에 있는 경우에 그걸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WD의 형태로 표시를 하고 빼기 이제 W만의 그레디언트와 그 다음에 D필드의 대적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물론 여기 나타나게 되는 이 전체 다이버전스 항은 우리가 손쉽게 이제 서피스에 대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피스를 만약에 S라고 쓰게 된다면 오메가의 표면적을 S라고 쓰게 된다면 이것은 WD에 대해서 이제 면적 적분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무엇이 남냐면 정체를 아직은 잘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이러한 복잡한 적분을 수행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일한 물리량에 대해서 어떤 적분량에 대해서 그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벨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이것을 전하량의 weighted integral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서피스 적분과 그 다음에 어떤 볼륨 적분의 이런 차이로서 나타내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구해놓고 그것을 등식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소자 내부의 어떤 물리량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거고 오늘 강의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냐면 먼저 이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W에다 롤을 곱해서 그것을 적분하는 이 과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닿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분하는 것도 다루어야겠죠. 물론 이것도 다루어야 될 텐데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W가 어떻게 정해져 있을 때 롤을 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다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 저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가능하죠?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게다가 W에 대해 가지고도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이 식에 대해 가지고 무슨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드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W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 로가 무엇인가 라는 거는 바로 대답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로라는 건 이제 넷 차지
density라고 이렇게 부르면 될 것이고요. 차원은 뭐 쿨롱 퍼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세제곱 미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륨 차지 덴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넷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반도체 내부에서는 전하량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이온화된 도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표기를 하나씩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홀은 그 점에 어떤 특정한 점 아래 얼만큼의 홀 덴시티가 있는지를 우리가 P로 이렇게 표시를 보통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단위가 넘버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는 게 맞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SI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셔야지만 공학계 세계에서는 적합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농도는 역시 이런 방법으로 N이라고 쓰게 되고 이것도 단위 부피당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센티미터라고 원래 쓰는 것이 맞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부러 SI 단위를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핑이 있겠죠. 도핑은 사실은 P타입 도핑이 있고 N타입 도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도핑을 모두 다 이제 포지티블리 차지가 되는 녀석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의 20승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N타입 도핑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N타입 도펀트는 포지티블리 차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N 플러스의 값은 10의 20승 퍼 큐빅 센티미터가 될 텐데 거꾸로 10의 17승 퍼 큐빅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P타입 도펀트가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홀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홀을 기여를 하고 네거티블리 차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것이냐면 마이너스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컨벤션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해보도록 하죠. 즉 이제 타입에 관계없이 다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써보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합이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뭐 더 있을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랩 안에 트랩드 차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픽스드 차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일단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 값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이 로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홀은 양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티브 QP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전자는 음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N일 것이고요. 이거는 다 도펀트 같은 경우에 도핑 덴시티는 이 포지티브로 환산을 해가지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나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N타입 도펀트의 양에 대해 가지고는 이와 같이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P타입 도펀트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Q를 곱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간단하기 위해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꽤 많은 정보를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네요.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넷 차지 덴시티를 이제 어떤 웨이팅 팩터 W를 곱해서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전까지는 로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명시적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보게 되면 W 이것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함수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지티브 QP, 이 P도 위치의 함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N도 위치에 대한 함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N 플러스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포지션에 대한 함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모델링에서는 이걸 그냥 상수로 놓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상수여야 된다는 게 어떤 커다란 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를 간단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상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더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상수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전히 문제는 남는 것이 W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죠. 그리고 그건 뭐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P가 공간에 대한 함수고 N이 공간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홀 덴시티가 주어져요. 그리고 일렉트론 덴시티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W를 가지고 적분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적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P가 어떤 모양인지 N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식을 매니플레이션 해보라는 뜻이니까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조금 더 도입을 하냐면 어떤 가정을 도입을 하냐면요. 여기서 이 홀의 농도하고 사실 이 전자의 농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N 플러스 요거 도핑과 관련된 거 이것을 만약에 상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취급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Q, N 플러스가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W, R을 그냥 D3R 해준 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핑에 대한 항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전자하고 홀에 대한 항은 이것 자체가 그 P하고 N 자체가 공간에 여전히 함수기 때문에 요거의 적분은 여전히 좀 어렵네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지? 이 P하고 N을 조금 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그 가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이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전자농도나 홀농도 같은 이 P하고 N 값은 누가 결정을 해주게 되냐면요. 홀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정식은 일렉트론 컨티뉴이티라는 그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 P와 N과 같은 이런 값들은 사실은 우리가 홀 컨티뉴이티라든지 일렉트론 컨티뉴이티라든지 이런 값들을 풀어서 얻어야 되는 값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조금 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알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자하고 홀의 농도가 만약에 이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면,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라면, 영어로 표시하면 이퀄리브리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홀 덴시티가 원래 위치에 대한 함수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홀 컨티뉴티를 풀어서 얻어야 되는 것일 텐데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에 한정해서 이것을 인트린식 캐리어 덴시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값의 익스포넨셜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유사한 관계식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전자 농도가 주어지게 되면 이건 원래 포지션마다 바뀌는 값이 되는데 그것이 포지션마다 바뀌는 게 왜 바뀌냐면 이런 이퀄리브리움 상황에서는 바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파이가 공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바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R 디펜던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R 디펜던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R 디펜던스입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이퀄리브리움 상황에서는 바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위치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농도도 역시 이렇게 공간마다 달라지게 될 텐데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동일한 물리량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공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 만약 이퀄리브리움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일정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는 전자 농도하고 홀 농도하고 역시 공간에 따라서 균일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균일하게 얻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써놓고 갈까요? 자, 여기서 요거는 이름이 따로 있는 값인데 이것은 바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되겠고요. 얘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일렉트릭 필드, 이 필드를 우리가 바로 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와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전자기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렉트릭 필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요 D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값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D하고 E 사이에는 D 필드는 우리가 말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사실 일렉트릭 필드에다 퍼미티비티를 곱해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생각을 하면 이 전자 농도하고 홀 농도를 순수히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함수로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일을 한번 그러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보면요. 여기 있었던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원래 여기에는 P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 P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뭘 쓰게 되냐면 바로 Q의 N intrinsic carrier density 요거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phi over BT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거는 뭘까요?
두 번째로 있는 건 이거는 n을 써야 되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여기도 우리가 intrinsic carrier density에다 exponential positive phi over vt로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D필드의 다이버전스 혹은 알짜 차지 덴시티인 롤을 웨이팅 팩터 W를 도입을 하여서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분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너무 일반적인 꼴이라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정을 하냐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전자가 홀이 만족하게 되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한 디펜던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음과 같이 아주 신기한 이런 꼴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공간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군 하는데 이제는 요거에 이제 여기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도대체 공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 적분을 어떻게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 함수, 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여전히 우리가 그 구체적인 꼴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분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1차원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은 이 3차원 공간에 대한 적분을 그냥 dx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w가 우리가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w가 x에 대한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략한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요 3차원 적분을 어떻게 간략하게 쓸 수 있을 거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끄집어서 써볼까요? 요게 어떻게 될 거냐면 에어리어 곱하기 자 이번에는 이제 x에 대한 게 되겠죠. wx에 대해서 자 q intrinsic carrier density exponential vt의 마이너스 phi 근데 phi가 이제 x에 대한 함수 마이너스 q의 n intrinsic carrier density exponential phi over x 나누기 vt를 자 dx 해준 걸로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얻어지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원을 낮추는 일까지 했지만 그래서 1D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죠. 1D 어프록시메이션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파이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모릅니다. 만약에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어프록시메이션을 더 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볼까요? 파이가 알고 봤더니 x에 대해서 비례를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나 이런 어떤 비례 계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더 한다면 추가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피적분항들이 사실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2 나세다 x 2 나세다 x가 되어서 이건 이제 익스포넨셜 x의 적분이 되겠죠. 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적분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히 적분이 가능한 걸 거예요. 만약 w가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니라면 이거 한번 적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공간상에서 이렇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공간상으로 이렇게 쭉 직선처럼 바뀌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어야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저와 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그 안에 알짜 차지가 없어야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보통 모스펫 안에서 잘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렇게 어떤 하나의 파이의 형태를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참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시스템을 1D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써가지고 일반적인 3D가 아니라 그냥 원디멘셔널한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X 말고 나머지 Y, Z 방향으로는 그냥 균일해요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숨어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W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W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W라는 것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요 적분을 수행 가능한 적분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 넷 차지 덴시티인 여기 이 로를 웨이팅 벡터 W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는 이런 연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가 반도체에서는 주로 홀 덴시티, 일렉트론 덴시티, 그리고 도핑에 의한 그런 도펀트 이온의 그 원자핵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 중에서 이 전자하고 홀 농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언제만 가능하냐면 바로 at equilibrium에서만 가능하겠네요. 자, 요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홀과 전자에 대한 성분에 대한 적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핑에 의한 부분은 이게 도핑이 상수라는 가정을 통해서 완전히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이 적분은 쉽지 않은 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W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적분이 수행 가능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1차원으로 낮추어서 그 상황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